자, 이번 시간은 등기 신청에 있어서 신청 정보, 첨부 정보에 관한 주제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신청 정보라고는 신청서를 얘기하고요. 첨부 정보는 신청서의 내용이 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가리켜서 첨부 정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세히 갑시다. 우리가 이제 등기라고 하는 거, 물건 변동 등을 외부에 공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드는 것이 등기였었고요. 등기는 기본적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 그래서 신청도 공동 신청이 원칙이 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해서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행 판결이 있을 때 승소한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만 얻었다 10년 지나도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해서 패소한 자 등기 신청할 수 없고요. 10년 지나도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주요 쟁점. 그리고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 있을 때 단독으로 가등기 권리자 가등기 신청할 수 있다라든가 형성 판결에 있어서는 승소한 자, 패소한 자 불문하고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판결문에 근거해서 그 외 가치갈 게 없는 경우 소유권 보존 등기나 소유권 보존 등기의 말소 등기, 그 다음에 또 이슈가 되는 게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상속 법인 합병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뭐 이런 것들을 같이 갈 수 없었고요. 그 다음에 신탁 등기라고 하는 것도 등기 의무자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 없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나 등기 명인 표시의 변경 등기, 멸실 등기 이런 것들도 같이 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단독 신청한다라고 했었고요. 이제 등기소에다가 이렇게 등기를 실행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등기 신청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등기 신청 정보의 필요 기재 사항부터 보면 이건 이제 또 뼈대죠. 그래서 제일 먼저 부동산의 표시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가 신청인의 표시라고 하는 거, 세 번째가요 등기 원인하고 등기 목적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등기 필정보라는 개념, 그 외에도 관할 이런 것들이 신청서의 양식입니다. 그럼 단순히 시키면 표시가 가장 기본이 되겠죠. 이 표시는 부동산의 표시와 그 다음에 신청인의 표시 이렇게 갈 테고, 그 다음에 제일 엑기스가 되는 게 등기 원인과 등기 목적.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등기 원인은 매매가 될 것이고 목적은 소유권의 이전이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저당권 설정 계약에 근거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자, 등기 원인은 저당권 설정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될 것이고 등기 목적은 저당권의 설정 또는 저당권 이전 계약을 통해서 저당권 이전 등기를 하고자 한다. 이런 등기 시작을 하고자 할 때는 자, 이때 저당권 이전 계약이 등기 원인이 되게 될 것이고 등기 목적은 저당권의 이전.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등기 필정보 좀 이따 따로 설명을 드려야 되고 관할 다시 갑시다. 크게 세 개 되나요? 첫 번째 이슈가 되는 게 표시라고 해서 부동산의 표시, 신청인의 표시라고 하는 것. 두 번째가 등기 원인과 목적. 그러니까 표제부 등에 관한 내용이 표시에 관한 내용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자, 권리에 관한 등기에서 등기 명의인에 관한 부분이 신청인에 관한 부분이 되고 등기 원인과 등기 목적도 반드시 어떻다 등기부에 표시가 돼야 할 것이다. 요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고, 그 다음 관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따로 이제 설명드리게 될 주제 중에 하나가 등기 필정보라는 개념, 요걸 설명을 드리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자, 부동산의 표시, 신청서에는 내가 어떤 물건에 대해서 뭐 소유권을 이전한다든가 저당권을 설정하겠다라고 하는 부동산의 표시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슈가 되게 된다. 그래서 특히 토지 등기부 같은 경우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런 것들이 등기할 사항이 된다. 건물 같은 경우 별 의미 없습니다. 구분 건물도 있긴 한데 큰 지금 의미는 갖지 못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청인의 표시,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주민등록번호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등기가 실행되면 등기부에 그 사람 등기 권리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공시가 되기 때문에 이 소유자가 바뀌면 당연히 어떻다 요 내용을 알려줘야지 등기관이 일을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출제 포인트는 바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라고 하는 것이 출제 쟁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이따 설명드릴까요? 자, 먼저 가십시다. 신청인 관련 사항으로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라는 개념이 나오게 돼요. 자, 우리가 바로 주민등록번호 얘기와 연계가 돼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자, 신청 정보에 신청의 표시로서 주민등록번호가 표시가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앞에서 그런 얘기 했었죠. 등기 당사자 적격을 논함에 있어서 외국인이라든가 또는 이제 뭐 유아 이런 사람도 등기 당사자 적격을 가지고 있다. 유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린아이라도 주민등록번호가 있는데,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이 외국인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사실 법인도 주민등록번호는 따로 없습니다. 법인 아닌 사람도 따로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랬을 때 얘들이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등기부에 표시될 번호, 이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자연인과 관련해서 자, 두 가지 이슈가 있네요.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의 독특한 역사 때문에 만들어지게 된 개념인데, 지금 이제 한반도가 그 이제 분리가 되게 되죠. 8.15 해방 요하면서 분리가 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터지냐면은 이 제1교포라고 하는 부분들은, 제1교포라는 분들은 일본에 가서 그 당시 해방 당시에 살고 있었다라고 전제하면요, 국적은 조선 또는 지금으로 치면 대한민국이 국적이 되는 사례가 있어요. 그대로 국적을 유지하면서, 즉 일본에 귀하지 않고 한국인으로 살아가면서 실제 생활은 일본에서 영위했던 분들이 있겠죠. 이걸 우리가 보통 제1교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제1교포. 그래서 제1교포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이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아예 일본으로 국적을 바꿔버리면 그 사람은 일본이 되기 때문에 한국이랑 아무 관련이 없는데, 제1교포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게 될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등기법에서는 그 용어를 바로 재외국민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재외국민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실제 일본에서 살아가지고 국적은 한국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 주민등록번호 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조선족이라고 우리가 통칭 불렸던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만주에서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의 후에 이 사람들은 그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다 보니까 지금 이제 한국하고 국교가 나중에 수립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예 국적 자체를 한국 국적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중국 국적을 가지게 돼요.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외국인이 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편해. 그래서 지금 중국의 조선족 동포라고 하는 분이 한국에 와서 돈을 벌어서 부동산을 살 수가 있느냐? 살 수가 있다. 왜? 외국인도 아까 등기 당사자 적격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부동산 살 수가 있어. 근데 신청 정보로서 주민등록번호는 따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다? 바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교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외국인의 경우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어디 가서 교부를 받게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출입국 관리소 장한테 어떻다? 받으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한편 이 재외국민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의 등록번호는 체류주 관할 지방출입국 관서의 장이 부여한다. 요거 하나 쟁점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1교포 얘기,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제1교포. 이 사람은 역시 주민등록번호가 없습니다.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등기 신청을 해야지 물권 변동이 발생하게 될 것인데, 등기 신청할 때 주민등록번호라는 것을, 주민등록번호를 어떻다? 바로 신청서에 써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가 없을 때 이 사람 재외국민의 경우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에게 가서 어떻다?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교부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아까 요거 두 가지가 출제 이슈입니다. 근데 아까 우리 등기 당사자 적격에서 국가나 지자체라고 하는 것도 있었죠. 공법인. 이 사람도 등기 명인이 될 수가 있다라든가, 또는 국가 지자체 외 사법인도 어떻다? 법인이 되게 되면 아까 농업협동조합을 예시를 했는데 이런 애들도 등기 당사자 적격이 있다. 예,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교부받아야 됩니다. 법인 아닌 사람 이름으로 다 등기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원래 신청정보란에다가 부동산, 이 사람들 주민등록번호 넣어야 되는데 종중은 주민등록번호가 없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교부받으면 될 사안이다. 이렇게 갈 텐데 거기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저 외울 거 지금까지 문제 패턴으로 봤을 때는 재외 국민하고요. 외국인. 그래서 재외 국민은 일본 교포가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사러 오고 싶으면 부산에 있는 땅을 만약에 땅을 보고 살려고 해. 그럼 부산으로 갈 게 아니라고 먼저 어딜 들려야 돼? 서울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에게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먼저 교부를 받고 그 다음에 부산에 가서 등기를 하든 말든 해야 됩니다. 등기라고 하는 것도 이제 토지 관할이라고 해서 부산에 있는 땅은 당연히 부산에 있는 등기소에서 관할할 거니까 결국 등기소로 가려면 부산으로 가긴 가야 되는데 먼저 서울 찍고 부산 가셔야 된다. 그런데 자 지금 중국 교포라고 보통 불렸던 부분들 중국 국적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한국에서 돈을 벌거나 또는 외국에서 돈을 벌어서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고 싶으면 출입국 소재지 그 사람이 체류하고 있는 체류지 출입국 관리소 장에게 어떻다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교부를 받는다. 이게 출제 이슈, 출제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그 외에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단독 소유의 경우는 좀 사안이 단순한데 공동 소유, 공유와 합유가 있었죠. 우리 앞에서 합유체 민법상 조합은 절대로 등기부상 그 조합의 이름으로는 등기 명인이 될 수도 없고 어떤 형식으로도 등기부의 이름을 올릴 수가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유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등기부의 지분이 표시가 되고 지분 처분의 자유가 인정되고 그 다음에 분할 청구도 인정되는 것을 공유라고 부르게 되죠. 합유라고 하는 것은 합의의 취지는 표시가 되겠지만은 자 지분이 표시가 되지 않는 공동 소유를 뭐라고 한다? 합유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유가 만약에 공동 소유 즉 공유했을 때는 자 등기 신청 정보에 뭐를 지분이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해야 될 것이고 합유인 경우에는 합의의 취지를 어떻다 신청 정보에 입력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매수인이 공유로 매수를 한다. 매도인이 또 공유로 매도를 한다. 어느 쪽이 됐든 간에 공유일 때는 지분이라는 것을 표시를 해주고 신청 정보에다 합유일 때는 어떻다 그 취지라고 하는 것을 표시를 해줄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신청인 관련한 사항. 다시 갑시다. 자, 우리가 부동산 등기를 신청한다라고 하면 먼저 표제부와 동일성을 확인해내기 위해서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될 것이고 두 번째 등기 관리자, 등기 의무자 등 관련해서 신청인의 표시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신청인의 표시에는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표시를 해야 된다. 근데 주민등록번호가 없다라고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요것이 문제가 되는데 나머지 이슈 안 되고요. 그저 재외국민과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라고요? 바로 외국인. 요 두 가지만 지금까지 시험 문제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신청인 사항을 보셨고 다음에 중요한 것이 나와 있다. 등기 원인. 이게 매매인지 증여인지 설정 계약인지라고 하는 것 또는 이전 계약인지 등기 원인 자 신청 정보에 표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라고요? 바로 등기의 목적, 소유권의 이전인지 또는 저당권의 설정인지 이런 내용을 어디다 표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가죠. 그래서 우리 앞에 이제 민법 파트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었죠. 임차권 설정 계약서를 첨부를 해가지고 만약에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을 한다. 이런 등기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등기 원인 목적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무효 설령 등기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무효인 등기로 해석을 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요건 좀 이따 등기 원인 그 다음에 그 연 원리일 등을 등기 신청 정보에 표시할 것. 그럼 좀 어려운 게 등기필 정보라는 개념. 이게 되게 어려워요. 자, 요거는 이렇게 하십시다. 이건 표현이 어렵고 내용은 되게 간단해. 자, 우리가 등기필증 또는 등기권리증이라고 과거에 불렸던 게 있어요. 땅문서, 집문서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등기필증 또는 등기
권리증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점유 취득 시할 때 항상 설명드리는 게 그거야. 매도인하고 매수인하고 등기 권리증을 주거니 받거니 하고 나서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그분들이 착각을 하고 있다. 백날 등기 권리증을 주고받고 하는 것들은 어떻다? 아무런 법적 의미가 없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등기부에다가 이름을 바꿔주는 거. 이게 바로 뭐가 된다?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 등이 될 것이다 라고 보는데, 옛날에는 등기 필증, 등기 권리증이라는 용어를 쓰다가 요즘에는 은행 보안카드 비슷하게 세팅되어 있는 바로 등기 필정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등기 필정보. 자, 그러면 이건 단순화시켜야 돼. 자, 매도인이, 자,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매도인이 가지고 있는 등기 필정보를 어떻다? 바로 신청 정보로 거기다 입력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매도인이 가지고 있는 등기 필정보를 제출해야 되는,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 등기 권리증을 등기소에 어떻다? 제출을 해야 된다. 등기 권리증 없으면 다시 만들어 주나요? 안 만들어 줍니다. 그건 안 만들어 주는 거예요. 등기 권리증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다시 갑소유 X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한다라고 했을 때 갑에게는 이미 등기가 실행됐을 때 받았던 등기 권리증, 지금으로 치면 뭐라고요? 등기 필정보라고 하는 게 가지고 있다고요. 가지고 있으면 뭐해? 이걸 누구한테? 등기소에 같이 제출을 해라. 취지는 뭐야? 내가 이거 소유권 이전한다는 난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다. 진짜 내가 매도인이 맞다 라고 하는 증명서 같은 개념이 뭐가 된다? 등기 필정보라는 개념. 그래서 사안을 단순화시켜야 돼. 매도인은 어떻다? 등기 필정보를 제출을 해야 된다. 만 똑같은 논리 구조로 계획하는 거야. 지금 저당권 이전 계획에 따라 저당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저당권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등기 필정보라고 하는 것을 어디다가 등기소에 제출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 구조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등기가 실행되면 새로운 권리자에게 등기 필정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교부가 됩니다. 그 등기 필정보를 가지고 뭐 이렇게 어떤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 권리를 이전하고자 할 때 그걸 어디다가 등기소에 제출을 해야 된다. 그런데 표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의 공동 신청의 경우 등기 필정보를 제출한다. 이건 별것도 아니지. 매도인하고 매수인 둘이 손잡고 있으면 굳이 매도인은 그때 올 때 빈손으로 탈레탈레 오면 안 되고 매도인까지 보유하고 있던 등기 필정보를 다 제출해야 된다. 근데 단독 신청 중에서 이런 거 있었죠. 등기 권리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도 있었고 등기 의무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도 있었죠. 다시 갑시다.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갑이 등기를 넘겨주지 않게 되면은 이때 등기 권리자 의무자 다시 갑시다. 갑을 뭐라 부르고 등기 절차법만 따집니다. 등기 의무자라고 부르게 될 테고 을을 뭐라 부른다? 등기 권리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을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기를 하라라는 판결을 구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럼 앞에서 이행 판결 있게 되면 어떻다? 이때는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판결문을 첨부해서 갑이 싫다고 해도 어떻다? 그냥 등기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이때 등기 필정보 제출해야 돼 말아야 돼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갑이 을한테 매도해놓고 등기를 안 넘겨줬어. 그래서 을이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소송을 제기했어. 그래서 이행 판결을 받았어. 그럼 그 개새끼 지가 등을 협조하면 내가 등기 못할 줄 알고 쌍욕을 해대면서 어떻게 바로 이 을이라는 사람이 등기소에 판결문을 첨부해서 등기 신청을 하고 있다고요. 이때 등기 필정보라는 거 제출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매도인한테 전화하면 전화 받냐고. 거봐 이 자식아 내가 이겼잖아. 너 빨리 갖고 있으면 뭐해. 등기 필정 보내줘. 그러면 매도인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소송에 질 줄 몰랐네. 이 짓을 안 한다고 확 전화 끊어버리지. 또는 수신 거부야. 등기 넘어가는 거고 기분 나쁜 건 나쁜 거고 수신 거부라고. 그러니까 이때는 굳이 매도인한테 등기 필정보를 가져오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대신 얘가 을이 등기 권리자가 자 절차소송 등기 권리자 등기를 가져가지 않아서 갑이 소송을 제기했어. 그래서 승소했어. 이행 판결했으면 어떻다? 갑은 단독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 등기 신청을 할 수가 있다. 판결문을 근거해서 해서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하고 있으며 할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등기 필 정보를 굳이 뭐라고요?
뭐 갖고 있으면 뭐해? 어차피 등기 넘겨주는 건데 그때 어떻다? 등기 필 정보를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사안을 단순화시키면 이걸 아주 단순화시키면 매도인은 지가 가지고 있는 등기 필 정보를 어떻다? 신청 정보로서 제출을 해야 된다. 매도인이 등기소에 가는 경우가 뭐야? 공동 신청하는 경우 한번 가겠죠? 그 다음에 매수인이 바로 등기 권리자가 등기를 안 가져가니까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됐을 때 등기소에 가겠죠? 승소한 등기 의무자, 매도인이 빨리 매수인 등기 가져가! 라는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했다고. 그럼 등기를 실행하려면 등기소에 가겠죠? 그렇죠. 이 매도인은 어떻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등기 필 정보라는 것을 같이 어떻다? 신청 정보로서 제출해라. 그래서 이걸 줄여서 얘기하면 등기소에 간 매도인은 어떻다? 등기 필 정보를 제출해야 된다. 그럼 등기소에 안 가는 매도인. 여기 있었죠? 바로 패소한 등기 의무자. 이 상태일 때는 어떻다? 등기필 정보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이 사안을 표현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파트를 접근해 가실 때 매도인이 등기소에 갈 때는 반드시 뭘 가지고 가야 된다? 등기필 정보. 공동 신청할 때 매도인 가겠죠? 공동 신청할 때 매도인 가겠죠? 빈손 탈레 가면 다시 집에 갔다 와야 돼. 등기 필 정보 가지고 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승소한 등기 의무자의 단독 신청. 이게 매도인이 등기 신청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등기소에 간 매도인은 어떻다? 등기 필 정보를 같이 신청 정보로서 제출해야 된다. 요건 이제 개념을 잡고 있어요. 그냥 문장으로 외우면 안 외워져요.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그래서 의미상 등기소에 간 매도인 빈손으로 가시면 안 된다. 해서 요 정도. 그 외 신청 정보에는 관할이라고 하는 것도 표시가 되게 된다. 이게 신청 정보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내용, 저기 신청에는 표시라든가 등등등이 있게 될 텐데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알 게 뭡니까? 그래서 개뻥치는지 어쩐지 알 수가 없던 거죠. 또 그런 부동산이 있는지 없는지 입증을 해보일 필요가 있다. 이걸 뭐라고 한다? 첨부 정보라고 부르게 됩니다. 신청 정보에 대응해서 뭐가 있다고요? 첨부 정보. 그래서 똑같아. 지금 첨부 정보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 신청인의 표시에 관한 첨부정보.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신청정보. 두 번째가 뭐라고요? 신청인의 표시에 관한 첨부정보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있겠고, 세 번째가 뭐라고요? 등기 원인에 관한 첨부정보 해서 총 크게 세 가지. 아까 등기필 정보는 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지금 다시 부동산의 표시, 신청의 표시, 등기 원인, 등기 목적, 등기필 정보 등이 신청 정보인데 첨부 정보는 앞에 이런 부동산 실제한다. 두 번째, 이런 신청인이 허무인이 아니라 실제한다. 세 번째, 이러이러한 등기 원인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입증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첨부 정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표시관은 첨부 정보는 토지일 때는 토지 대장, 임야 대장 이런 게 있을 테고요. 건축물에 관한 등기일 때는 건축물 대장이라고 하는 게 어떻다? 첨부 정보가 되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토지가 있는지 이런 건물이 있는지 말로 얘기해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말로 얘기해서는 알 수가 없으니까 만약에 건물을 신축도 안 한 상태에서 여기 건물이 있다. 어떤 이유로 개뻥을 치면서 등기를 할 수가 있다고. 그럼 미친놈이 어디 있겠냐고. 아니, 할 수만 있으면 해야지. 왜? 나중에 사기 쳐먹을 수 있잖아. 은행 가서 건물 없는데 건물 담보로 저당고 설정 등기 할 수 있잖아요. 설마 그런 미친 새끼들이 있을까? 많아. 그 할 줄 몰라서 못하고 있을 뿐이지 법을 알면 악용할 사람은 사기꾼들 부지기수라고요. 그래서 그걸 확인해 봐야 된다고. 진짜 건물이 있는지 진짜 토지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고. 그래서 토지에 관한 사실을 공개하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건축물에 관한 사실을 공개하는 건축물대장. 그러니까 건축허가 받아서 나중에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이 있게 되면 건축물대장 소관청인 시군구청장에서 하는 시군구청장은요 건축물대장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몇 층이다, 면적이 얼마다 이런 내용들이 공시가 되게 되죠. 그걸 가지고 가서 건물에 관한 소유권 보존
보존 등기 등을 할 수 있다. 이런 논리 구조예요. 자, 그걸 가지고 가서 뭘 해야 된다고요? 이런 건물이 현재 존재하고 있다. 등기부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실제 존재한다라고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수도 있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신청인의 표시. 자, 이건 앞에서 이제 공부하셨잖아. 신청인의 표시라는 게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들이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뭐가 된다. 바로 신청인의 표시, 신청정보의 표시를 했었죠. 그러면 이 사람의 성명이 정말 그러한지, 주소가 그러한지, 주민등록번호가 그러한지 이런 것들을 어떻다 입증할 정보를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자, 먼저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는 한 사람밖에 없죠. 혼자 갔었죠? 소유권 보존 등기는 혼자 갔잖아요. 누구랑 같이 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 그래서 등기 권리자의 주소, 성명, 자, 주민등록번호 등을 증명하는 정보에서 요걸 단순화시키면 주민등록 등본 되겠습니다. 별 의미는 없어요. 그냥 주민등록 등본. 주소 나와 있고, 성명 나와 있고, 주민등록번호 나와 있을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등기 권리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증명하는 정보. 그냥 주민등록 등본이라고. 한편 등기 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이걸 또 그냥 주민등록 등본이라고. 주민등록 등본 다 떼서 같이 가야 된다고요. 별게 없어. 이런 사람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 이걸 첨부 정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자, 등기 원인 증서, 계약서 같은 거죠. 매매 계약, 증여 계약, 저당권 설정 계약, 지상권 설정 계약 등등등 이런 걸 뭐라고 한다? 계약서. 이걸 이제 거하게 얘기하면 등기 원인 증서라고 얘기하죠. 계약서 양식, 등기 원인 증서는 부동산 표시되어 있어요. 신청인 표시, 당사자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고, 등기 원인, 그리고 날짜, 이런 것들도 다 당연히 표시가 되어 있어야지. 그게 계약서서 유효하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계약서를 가져왔는데, 부동산 표시가 안 돼 있어. 그러면 그 계약서는 의미가 없는 거죠. 당사자 표시가 안 돼 있는 그런 계약서를 가져왔다. 그럼 의미가 없는 거라고. 당연히 정상적으로 부동산의 표시, 당사자, 그 다음에 등기 원인 등이 당연히 표시가 돼 있어야 할 것이다. 근데 특이한 거, 별건 아닌데, 소유권 보존 등기는요, 등기 원인 증서가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죠. 등기 원인 증서가 주로 뭐라고요? 계약서라고, 주로 계약서. 물론 이제 이론상 법원에 판결문도 있을 수가 있는데, 아까 단독 신청할 때, 이행 판결 받아 단독 신청할 때는 계약서를 가져가서는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 계약서 내용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판결문을 갖고 가겠지. 근데 주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계약서나 판결문인데, 계약서. 근데 우리 소유권 보존 등기는 왜 이게 내 건지 서류가 없어. 내 거니까 내 걸 뿐이지. 그러니까 따로 등기 원인 증서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나중에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 설명드릴래요. 그 외에 거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요건 이렇게 가야 돼. 지금 거민이라는 개념, 요즘엔 잘 내지 않는데, 중개사법 할 때 간간히 사이드로 나와요. 그래서 요걸 이제 이렇게 논리 구조를 잡을게요. 자,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가게 되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기 신청할 때 신청 정보, 그리고 첨부 정보 등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 등기 원인 증서가 계약서다라고 했을 때, 계약서라고 했을 때, 이 계약서를 덩그러니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라고 제출해서는 안 되고요. 어디 가서 시군구에 가서 계약서 위에 검인이라는 도장을 받아가지고 제출을 해야 됩니다. 다시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체결을 했다고요. 그러면 그 계약서를 덩그러니 들고 와서 이렇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기를 신청합니다 라고 하면 안 된다고. 시군구에 들려서 뭘 해야 돼? 검인이란 도장을 받아가지고 그 계약서에다 도장을 받아서 그 계약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왜 그래? 국가 지자체 세금 뜯어내려고 그러는 거야. 만약 두 사람, 갑과 을 사이에 지들끼리 매매계약 체결하고 지들끼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버리게 되면은 시군구, 지자체라든가 국가에서 그 데이터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중앙정부라든가 시군구에서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알기 어렵다고, 원칙적으로. 왜냐면 등기소는 사법부 관할이거든.
등기소는 사법부 관할이라고. 행정부는 우리가 이제 중앙정부라든가 지자체가 행정부가 되잖아요. 행정부하고 등기소는 그렇게 밀접한 관계만 아니에요. 물론 이제 데이터를 찾을 수는 있겠지만은 데이터를 항상 서로 상호 교환하는 관계가 아니라고.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등기는 이루어졌어. 그럼 우리 이제 지방세법 가게 되면 자,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취득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법이 돼 있다고. 근데 얘가 등기를 해놓고 취득세 안 내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요. 또는 매매가 체결되게 되면 매도인은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고. 근데 이것들이 국가 입장에서 세금 받아야 되는데 알 수가 없다고. 양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등기하러 가기 전에 시군구에 가서 도장 받아와라. 이게 검인계약서라는 개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시군구에서는 계약서를 가져오면 그냥 3자릿세에 도장 딱 찍어주고 보내는 게 아니라 누구하고 누가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매매 가액이 얼마이고 이런 걸 다 메모를 해둔다고. 어떻게? 세금 삥 뜯으려고. 세금 받아내야 되니까 지들끼리 몰래 등기해버리면 어떡하고요? 세금을 못 받아낸다고. 그래서 세금 받아내기 위해서 시군구에 들려서 뭘 해야 돼? 계약서에 참 잘했어요. 검인 도장 받아오면은 그때 뭘 해준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실행을 해준다고요. 그런데 계약서 도장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 있다. 단순화시키면 증 있으면 어떻다? 이때는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 중에 주로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법 할 때 이슈가 되는 게 토지거래 허가증하고 부동산거래 신고 필증이라는 게 나오는데 토지거래 허가증이든 부동산거래 신고 필증이든 둘 다 공통적인 요소가 뭐냐면 이거 시군구에서 알고 있는 거야. 토지거래 허가를 시군구청장이 내주거든. 그 다음에 부동산거래 신고 필증을 교부하는 게 시군구청장이거든.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으니까 또, 엊그제 토지거래가 신청했었잖아. 거기 매매 가격이 얼마고 매도인 누구고 매수인 누구 다 알아. 시군구에서. 근데 그 다음에 또 갖고 검인받으러 왔어. 일제를 한다고. 할 필요 없다는 얘기지. 또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다고. 그럼 시군구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다고. 근데 또 계약서에다 검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이건 이제 별로 안 나와. 근데 공인중개사법 할 때 자꾸 이슈가 되니까 증 있으면 어떻다?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세 개인데 두 개만 이슈. 자, 토지거래 허가증, 부동산거래 신고필증에서 증 있으면 어떻다?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관련한 쟁점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신청정보라고 하는 거. 자, 부동산의 표시, 신청인의 표시, 등기 원인, 등기 목적, 특이했던 것이 등기소에 간 매도인이 내야 되는 게 등기필 정보, 공동신청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승소한 등기 의무자의 단독 신청 같은 경우 등기필 정보 제출한다. 그 외 관할 등을 신청 정보에 표시한다. 이 신청 정보의 내용이 진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입증에 가는 과정,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첨부 정보가 되게 된다. 그래서 부동산의 표시 관련한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 대장, 신청인의 표시에 대해서는 아까 단순화시키면 주민등록 등본 뭐 이런 식의 의미가 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원인 증서라고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있어서는 계약서 등을 검인계약서를 제출하는 게 원칙인데 증 있으면 어떻다? 제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 증서 자체가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신청 정보, 첨부 정보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 이거 다 묶어 봐봤자 지금 문제 한 문제, 두 문제 이 파트에서 두 문제 정도 구성이 됐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출제 이슈를 삼고 있는 게 이거야.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하는. 다시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법인 아닌 사단, 종중 얘기를 하게 됩니다. 법인 아닌 사단. 첫 번째, 법인 아닌 사단은 등기 당사자 적격이 있다 없다? 있다. 전주 이시 충무공파 이름으로 어떻다? 등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등기 당사자 적격이 있다. 그래서 아까 민법성 조합은 어떻다? 등기 당사자 적격이 없다. 민법성 조합은 절대로 조합이라는 이름으로 등기가 될 수가 없다. 오죽했으면 가를 뭐라 불러서 귀신이라고 불렀다. 두 번째, 등기 신청할 때 아까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죠. 제한능력자 등기 신청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잃게 되는 경우 이때는 등기 신청 받아주지 않는다라는 개념. 그럼 권리를 얻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다? 당연히 등기 신청 받아주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게 될 것이고, 세 번째 이슈가 되게 되는 게 법인 아닌 사단에 있어서 등기 신청은 누가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 신청을 하게 된다. 그래서 자, 법인 아닌 사단만 정리하면 법인 아닌 사단 명의로 뭘 할 수 있다? 등기할 수 있고, 실제 등기 신청은 누가? 바로 대표자, 관리인이 등기 신청을 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정대대 결이라고 하는 거, 이게 출제 이슈, 정대대와 정대대 결이라고 하는 거. 자, 법인 아닌 사단, 종중 등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하는 거. 자, 이 법인 아닌 사단 관련해서 논의를 잡게 되면 정대대 결에서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다시 기본 용어 기억하셔야겠다. 자, 등기 권리자, 등기가 실행되면은 권리를 얻게 되는 사람은 뭐라고 한다? 등기 권리자라고 부르게 되고요. 등기가 실행되면 등기 권리를 잃게 되는 사람은 뭐라고 한다? 등기 의무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등기 권리자. 이게 뭐냐면 자, 종중이 어떤 부동산을 사는 경우 이걸 뭐라고 한다? 등기 권리자라고 부를 테고, 종중이 선산을 팔아먹는 경우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등기 의무자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등기 권리자일 때는요, 세 가지를 첨부 정보, 정대대를 제출해야 됩니다. 해서 자, 전주이시 충무공파 이름으로 부동산을 취득을 하고자 할 때 정관이나 규약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다 제출을 해야 됩니다. 용어가 좀 틀리죠. 뭐냐면 이제 우리 공법 같은 거 공부하실 때는 도시개발조합이나 정비사업조합에서 내부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자, 이것을 정관이라 불렀었고, 토지 소유자가 시행자가 되는 경우 등에서 그 내부 관계를 규율하는 것을 규약이라고 부르는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법인 아닌 사단에서는 정관 또는 규약이라는 표현을 혼용해서 쓰고 있고요. 두 번째, 자, 등기 대표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그러니까 전주시 충무공파 이름으로 왔어. 근데 김씨가 왔어. 그럼 안 되잖아. 전주시인데 이씨가 돼야 되지. 그래서 내가 전주시 충무공파의 종손이다. 이런 식의 것을 입증하는 이 암흑의 명예. 자, 성명이나 주민등록, 주소 등을 증명하는 정보라고 하는 것을 어떻다 제출해야 된다. 세 번째,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정보라고 하는 것도 제출을 해야 된다. 물론 등기, 자, 뭐죠? 기존에 대표자 관리인이 미리 등기가 돼 있을 때는 굳이 필요가 없다. 이런 건 별로 중요치 않아. 대가에 따라 정대대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정대대 결이라고 하는 거에서 자, 등기 의무자가 되는 경우 어떻다? 정대대 결이라고 해서 이 결의사항까지 첨부를 해야 돼. 이게 출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관 또는 규약, 대표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정보, 뭐 여기까지는 다 같은 맥락이고요. 제일 중요한 게 결이에요, 결. 자, 사원총회 결의 또는 종중총회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 이게 뭐냐면은 자, 전주이시, 자, A파라고, 전주이시 A파라고 하는 종중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중에 대표자가 아마도 이 아무개가 되게 될 것이고요. 이 사람이 이 전주시 A파의 소유하고 있는 선산을 팔아먹고자 한다. 을이라는 사람한테 팔아먹고자 한다. 그러면 이제 등기가 을한테 넘어가야지 어떻다? 을은 권리를 취득을 하게 되겠죠. 그죠? 을이라는 개발업자가 이 종중에서 이걸 살려고 한다고 그러면 어떻다고요? 을이라는 사람은 등기가 넘어와야지 을은 어떻다? 이 선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래서 등기를 넘기기 위해서는 신청 정보에서 신청인의 표시, 부동산의 표시, 신청인의 표시, 등기 원인, 등기 목적, 등기 필정보, 자, 관할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신청서에 써야 될 테고, 첨부 정보로서 뭐가 필요하다? 정관 또는 규약이 필요하겠죠. 두 번째, 대표자에 관련된 자, 주민등록소 등본 이런 것들, 그리고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정보 등 이런 것들도 제출을 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 전주시 충무공파 A파에서 소위 뭘 했다? 팔기로 결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이 정보를 어떻다? 첨부 정보로 제공을 해야지 등기소에서 어떻다? 이
등기 신청을 받아주게 된다.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등기 권리자냐, 등기 의무자냐, 이런 얘기로 해결을 하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논의를 해볼 수 있겠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지문 몇 개 확인하고, 자,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 자, 92페이지 첫 번째 박스 가서 볼까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 국민의 등록번호는 대법원 소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제1교포 낙가무라 상께서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부산에 있는 부동산 취득하려면 원래 부산 등기소로 가야 되는데 그 전에 어디? 서울을 먼저 들려야 된다. 대법원 소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한테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교부 받아야 된다. 2번 지문요.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그 차례주 관할 지방출입국 관세의 장 등이 부여한다. 이 두 가지가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3번 외국인의 등록번호는 체류주 관할 시군 구청장이 부여한다. 틀렸죠? 자, 출입국 관리소 장이라고 하는 거. 1번, 2번, 3번만 외우시는 거야. 거기 4번, 5번, 6번, 자, 4번, 5번은 중요치 않고요. 그 다음에 6번도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지문 하나 볼까요? 자,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나와 있죠? 그래서 승소한 등기 권리자는 누굽니까? 매수인이 되게 되는 거죠.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뭐가 된다? 매도인. 그래서 아까 매도인이 등기소에 갈 때는 뭘 갖고 가야 된다? 등기필 정보. 근데 지금 매수인이 혼자서 판결문에서 등기를 신청한다라고 하면 어떻다? 이때는 등기필 정보를 전화해봤자 안 받는다니까 삐져가지고 매도인이. 그래서 요렇게 쟁점을 삼게 됩니다. 중간에 거기 4번, 5번, 6번에 나와 있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아예 눈길 주시면 안 돼. 여러분은 재외국민, 외국인,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그 정도고, 여러분 교재 93페이지 지문이 중복되는데 93페이지 보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등기 의무자의 주소 증명 정보는 등기소에 제공하지 않는다. 틀렸죠? 매수인도요, 주민등록 등본 첨부를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취지. 쟁점 안 돼요. 답 안 되기 때문에 중요치 않은 주제. 그 밑에 문제가 재밌지. 93페이지 하단부 토지 소유권 이전기 신청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출제자 의도 볼까요? 우리가 정보가 두 개가 있어요. 신청 정보가 있고 또 뭐가 있다? 첨부 정보가 있다. 그럼 문제에서 뭘 물어보는 거라고? 첨부 정보를 고르시오 이런 얘기라고. 신청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문제 구성할 때 뭘 골라라? 첨부 정보를 고르시오. 신청 정보는 이렇게 등기를 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이 신청 정보고, 그 다음에 첨부 정보는 뭐라고요? 이런 신청서에 쓴 내용이 진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첨부 정보. 그러니까 신청 정보 아닌 것을 고르시오. 그럼 본능적으로 이건 첨부 정보. 그러니까 공부가 돼 있으면 신청 정보에 대응하는 개념이 뭐가 된다? 첨부 정보다. 그래서 토지 대장 정보인가요? 얘는 뭐가 된다? 첨부 정보이지 신청 정보는 아니다 라고 하는 거 요렇게 보셨고, 넘어가서 여러분 교재 94페이지 법인 아닌 사단 등의 첨부 정보 나와 있죠? 얘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옆에 지문부터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너무 중요해요. 그 중에서도 이슈가 등기 의무자, 종종청의 결의, 사원청의 결의라고 하는 것이 출제 포인트. 자, 1번 지문 법인 아닌 사단인 등기 권리자로서 라고 되어 있죠? 사는 거야. 등기 권리자로서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점점점을 제공해야 되지만 주민등록번호 등은 제공할 필요가 없다 해서 쓸데없는 소리지. 세트지. 등기 신청할 때는 세트지. 주민등록번호 거기 갖고 있다 뭐 하려고 그래. 써먹을 데가 없잖아. 이건 기술적으로 별로 중요치 않고 2번 지문이 출제 포인트. 자, 등기 권리자가 됐던 1번 지문에서 법인 아닌 사단에서 등기 권리자든 의무자든 간에 대표자 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어떻다 제출해야 된다. 이런 식의 취지. 2번 지문 법인 아닌 사단 A 명의의 부동산에 관해서 A와 B의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기를 신청하는 경우 스톱! 이때 이게 뭐가 된다고? 등기 의무자가 되는 경우죠. A 명의의 부동산을 B와 매매 계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인 아닌 사단에 있어서 이게 등기 의무자라고
법인 아닌 사단이 뭐가 된다? 등기 의무자. 등기 의무자니까 뭐를 해야 돼? 등기하자. 종중총회 결의 얘기. 자, 자,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의 사원총회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중요 쟁점이라고요. 등기 의무자가 됐을 때 사원총회 결의, 이걸 달리 표현하면 종중총회 결의 같은 얘기입니다. 해서 종중총회에서 이 선산을 우리 후손이 팔아쳐먹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다고요? 표시를 해줘야 된다고. 만약에 안 그러면 어떤 문제가 터진다고요? 바로 종중의 대표자 종손께서 다 말아 먹는다고요. 아니 부지기수에 이렇게 돼 있어도 부지기수야. 이렇게 돼 있어도 종손께서 다 해먹는 경우가 많다고. 아니 그 큰 재산 아니라고 했을 때 상대적으로. 그리고 뭐 시골 마을에 옛날처럼 집성소 이런 식으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도외지에 흩어져 있는 종원들은 모른다고. 몇 놈이서 작당해서 팔아먹게 되면 티도 안 나. 하여튼 요렇게. 그래서 옆에 관련 기출문제.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소에 제공할 정보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26회 나오네요. 1번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점점점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해야 된다. 2번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 권리자인 경우 사원총회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게 틀렸죠? 등기 의무자. 그러니까 지금 답이 뭐냐면은 결의라고 하는 건 뭐가 됐을 때 등기 의무자. 그 5번 지문에 정관규약 등도 제출을 해야 된다. 정관규약 없으면 어떻게 해라? 만들어서도 제출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주 오래전에 정관규약이 없으면 그냥 입 닦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틀리게 뽑았어. 법대로 해야지. 입법권은 지들이 알아서 할 문제고. 중간에 나머지 3, 4번은 별 쟁점 안 되고요. 그저 이 논의 포인트보다 법인 아닌 사단에 있어서 등기 의무자가 됐을 때는 어떻다? 종중총회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 정보로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게 논의 포인트. 등기 권리자일 때는 어떻다?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 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잠시 끊었다가 이제 등기 신청 방식 등 설명드리겠습니다.